혼다 CR-V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디테일한 제 스타일의 시승기는 이전에 벌써 올렸기 때문에 화면 상단에 링크 전달드리는 걸로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고 촬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좋아하시는 홍식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니TV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카니발 하이브리드 때 처음 인사를 드렸는데요. 또 이렇게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홍식카의 홍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차는 혼다 하이브리드 중에서 CR-V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전면 디자인 어떻게 보세요? 이게 6세대로 이제 풀체인지가 되었잖아요. 사실 제가 일본 차를 오늘 처음 타볼 예정인데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듭니다. 외관에서 느껴지는 일본 차 느낌은 어떠세요? 일본 차의 느낌이라, 사실 뭔가 이제 일본 차들도 이제 브랜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각자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되게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혼다 브랜드는 좀 약간 튀고 유니크한 목적성보다는 좀 더 대중스러우면서도 그냥 좀 무난한 그런 스타일을 지향한다라고 느껴져요. 조금 실용적인 부분이 강조된 그런 느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차량 측면에서의 느낌은 어떠세요? 실제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디자인인가요? 아니면 뭐 좀 작아 보이나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혼다 CR-V는 C 세그먼트 준준형 SUV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산차로 보면은 현대의 투싼이 있고요, 기아의 스포티지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 전에는 좀 작았지만 6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모든 사이즈가 다 커졌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6세대 CR-V를 처음 봤거든요. 어떠세요? 근데 진짜 커요. 진짜 그러니까 커 보이죠? 이게 중형급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뭔가 세미 중형급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크고, 특히 이제 휠베이스도 이제 준준형급이면 조금 작을 수가 있는데 휠베이스까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는 진짜 실내 공간이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좀 전에 말씀하신 스포티지나 투싼보다 실제로 보니까 산타페 쪽에 더 가까운 크기인가요? 그 정도로 커요? 뭐라 그럴까요? 지금 딱 중간입니다. 투싼과 산타페. 근데 사실 산타페는 이게 5세대로 풀체인지가 되면서 너무 커졌다 커졌죠. 보니까 솔직히 산타페 급이다 라고 하기에는 좀 오바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투싼급에 조금 더 가깝지만 좀 더 크게 느껴진다 입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타 브랜드랑 달리 아니면 어떤 브랜드랑 약간 비슷하게 수평이랑 수직을 적절하게 활용한 테일램프가 보이는데 보기 어떠세요? 이게 많이들 볼보의 XC60하고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뭔가 이거 볼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뭔가 이런 리어 램프라든지 라인들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정감도 있어 보이고 더 커 보이죠, 오히려. 그런 것 같은데 안정감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뭔가 볼보의 느낌, 약간 유럽의 느낌이 난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차 또 트렁크 공간 SUV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전동 테일게이트 적용돼 있거든요. 네, 한번 트렁크를 오픈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 전개되는 속도가 상당히 K스러운데요.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공간은 어떠세요, 트렁크? 오, 이게 준준형 SUV임을 감안하고 본다면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잘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국내에는 이게 5인승밖에 없긴 하지만 해외에는 7인승 버전이 따로 팔더라고요. 아, 그건 저도 몰랐네요. 7인승 버전도 있구나. 네, 이게 3열이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트를 같이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아, 실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어 열었을 때 어떠세요? 도어 열었을 때 느낌은 그냥 뭐라 그럴까, 이 외관에서 풍겼던 디자인만큼 무난함에 가까운 느낌이 듭니다. 무난한 느낌. 네. 실내를 한번 들어와 보시면 승하차할 때 좀 불편하거나 어떠세요? 느낌이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한번 타볼게요. 네, 한번 타보시죠. 타보겠습니다. 네, 시트도 좀 맞춰보시고. 지금 일본 차를 처음 타보시는 홍식하님이십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제가 그래도 한 거의 300~400대 이상을 그쵸. 타봤는데 이렇게 일본 차를 처음 타봤다는 거에 굉장히, 네. 시트 이 착장감 같은 건 어떠세요? 좀 부드러운 쪽 아니면 단단한 쪽?
제 기준으로 느꼈을 때는 시트가 솔직히 막 엄청 크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네. 저한테는 딱 맞아요. 너무 잘 맞고 시트의 이런 탄성도도 그냥 중간, 그냥 노멀한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좀 약간 덩치가 좀 이렇게 좀 헤비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 좌판이라든지 등판이 조금만 타이트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까 그 외관에서 봤을 때 차량 크기가 생각보다 좀 많이 커 보인다 그러는데 실내는 어떠세요? 외관에서 봤을 때만큼 넓나요? 아니면은 뭐 적당한 정도? 실내도 이제 외관에서 봤던 것만큼 충분히 여유롭다라는 느낌이 가장 크게 듭니다. 헤드룸도 여유가 많이 있죠. 네, 제 기준으로 뭐 SUV들은 원래 헤드룸이 여유롭기는 하지만 네. 이 CR-V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여유롭고 또 이렇게 또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개방감도 좋고 네, 만족스럽네요. 혹시 썬루프가 이게 파노라마 타입이 아니고 일반형인데 좀 네. 불편하진 않으세요? 이거는 사실 1열에 탔을 때는 잘 모르고 2열에 탔을 맞아, 때 맞아. 네, 파노라마 맞아. 썬루프 유무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데 아직 2열을 안 타봤기 때문에 1열에선 오케이. 네, 1열은 괜찮다. 네. 이 정도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네,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걸리면 붉은색으로 바뀌네요. 오, 클러스터 구성은 네. 어떠세요? 클러스터 구성이 진짜 애매하게 디지털도 아닌 아날로그도 아닌 세미 디지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세미 디지털? 네, 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진짜 웃긴 게 네. 여기 딱 바늘 중심으로 여기까지만 디지털이고 요거는 또 아. 아날로그라서 네. 근데 또 뭔가 이게 팝업으로 띄울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은 또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별로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뭔가 좀 아무튼 뭐 특이하다. 네, 있을 건 다 있다. 근데 요즘 다른 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계기판의 그래픽이라든지 디자인 뭔가 좀 방향성이 살짝 다르다. 그 정도인 다르다. 것 같습니다. 네. 네. 스티어링 휠은 어떠세요? 여성 운전자 입장에서 그립이나 뭐 개인적으로 요 스티어링 휠 사이즈 자체가 이게 직경이라고 하잖아요. 네. 제 기준으로는 뭔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뭔가 컴팩트한 느낌이 듭니다. 컴팩트한 느낌. 네, 컴팩트한 느낌이 들고 이 스티어링 혼 같은 경우도 뭔가 볼륨감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되게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에어백이 잘 안에 이렇게 접혀져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그런 기대감. 네, 그런 기대감이 들고 너무 아파. 스티어링 휠 열선도 되죠? 네, 열선은 여기 스티어링 휠 포크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현재 지금 바깥 온도가 한 23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열선을 사용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네. 메인 디스플레이 조작은 어떠세요? 조작성은? 메인 디스플레이 조작성이 지금 이게 물리 버튼이 있으면서 터치식이거든요. 물리 버튼은 홈이랑 백 그리고 뭐 라디오 조절 요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UI 같은 게 살짝 좀 단조로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또 이렇게 기능들은 또 알아서 다 들어가 있어서 필요한 기능들은 네, 필요한 기능들은 다 있지만 뭔가 많이 사용을 안 할 것 같은 것들은 뭔가 다 빼놨다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공조장치 컨트롤은 어떤 것 같으세요? 공조장치는 사실 제일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뭐 다 뭐 디스플레이 때려 박아놓고 그러면은 진짜 막 내가 너무 더웠을 때 운전 중에 빨리빨리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빼두면은 사용성이 훨씬 더 좋아지기는 하죠. 네. 이 다이얼. 오, 근데 이 다이얼 이거 소리 들리세요? 제가 좀 마이크 가까이 가볼게요. 네. 이렇게 딸깍딸깍딸깍 다른 브랜드하고 다르게 뭔가 이런 감성이 있습니다. 뭔가 이 재팬의 감성이랄까요? 펜의 감성. 예. 재팬의 감성인데 이게 보통 좀 비싼 차량들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딸깍하고 나서의 느낌이 좀 약간 가벼운 느낌이 있긴 합니다. 뭐 방향성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딸깍까지는 고급차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 다음이 살짝 다르다. 네, 이렇게 딸깍하고 나서의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 나죠. 약간 움직이나요?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기어 노브 같은 건 어떠세요? 약간 좀 클래식하지 않나요? 요즘 차량들 중에서 사실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는 차량을 진짜 오랜만에 간만에 봅니다. 저도 그래요. 진짜 오랜만에 봐서 사실 저는 이렇게 물리적인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옛날 차로 처음 운전을 배우고 시작해서 저는 이런 물리적인 게 더 좋습니다. 괜찮으세요? 네네, 너무 컵홀더 좋습니다. 위치나 뭐 암레스트 같은 거는 어떠세요? 투박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보기에는 투박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뭐 실용성만 좋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차키 이거 봐, 이게 약간 일본스럽다라고 느껴지는 게 사이즈를 딱 맞춰서 이게 폭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딱딱 맞게 수납 공간 같은 맞게. 것도.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는 아예 없애고 딱 필요한 것만 정말 합리적으로 탁탁 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CRV가 요 콘솔 박스가 되게 넓다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이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500ml 페트병 기준으로 약간 테트리스 하면 한 5개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깊고 넓네요. 그니까요. 와, 이렇게 깊은 차는 또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또 이렇게 크면은 거의 한 준대형급으로 가야 되는데 맞아요. 준준형급의 이런 수납 공간이 있다니, 또 이렇게 트레이까지. 네, 트레이도 꼼꼼하게. 진짜 실용성은 타 브랜드를 압도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와우. 뒷좌석도 좀 한번 볼까요? 네, 먼저 도어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 CRV는 이 도어 개폐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오, 거의 90도, 거의 90도죠. 가까이 이렇게 네. 개폐가 되기 때문에 승하차 할 때도 훨씬 편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CRV는 패밀리카로도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또 이제 애기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맞아요. 카시트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밖에 안 열리면 이거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네. 근데 CRV는 이 개폐가 거의 90도 가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기를 이렇게 탑승했을 때 아니면 카시트 이런 것들을 조절할 때에도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쪽도 한번 타보실까요? 네, CRV 2열에도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넓다. 와, 현재 넓어. 지금 제가 이 운전석을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둔 상태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 기준으로 오. 지금 레그룸이 거의 2뼘 정도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바닥도 평평해서 발 공간도 되게 여유 있어 보여요. 보통 이게 4륜구동, 이 차량이 지금 AWD 차량이잖아요. 네. 4륜구동에 들어가면 이게 전륜 기반 차량이라서 이 샤프트가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센터 턱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CRV가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진짜 거의 없는 편에 엄청 낮다.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5인승이긴 하지만 보통 이제 4인 정도만 탑승을 하는데 얘는 5인 탑승해도 될 것 같아요. 시트 등받이 각도도 지금 약간 조절이 돼 있는데, 그죠? 네, 이게 지금 제가 약간 편하게 조절을 해놨고, 이 조절하는 거는 시트 뒤에 있어서 아이고. 살짝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리클라이닝이 된다는 게 어디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꼿꼿하게 세워둔 상태이고요. 제일 뒤로 한번. 오! 조절폭이 상당한데요? 와, 아니 이게 리클라이닝이 몇 도죠? 이거 엄청 편안한데 거의 누워서 갈 수가 있을 정도로 리클라이닝 각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암레스트는 내리기에 좀 이게 다 잡아당기는 게 없어서, 노끈 같은 게 없어서,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손이 얇으신 분들은 바로 샥 해서 할 수 그래요?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렵고 단점이라고 지적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은 조금 불편하죠. 각도 조절은 특히 이제 지금은 차가 정차해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운행을 하다가 막 덜컹거리는데 거기서 불편해 하면서 했을 때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레버를 뭐 따로 마련을 해두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 실내 공간이 좀 넓어서 B필러 쪽에도 에어벤트 있으면 좋겠는데 가운데만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 사실 B필러 쪽에 에어벤트가 있어도 좋기는 하지만 보통의 준준형 세그먼트는 에어벤트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게 수입으로 갈수록 없는 차량들이 간혹 있거든요. 네. 이 도심 구간에서 운행을 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차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차폭은 솔직히 저는 뭐 대형 버스도 운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게 그냥 컴팩트하고 그냥 딱 운전하기 편합니다.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 잘 맞는? 네, 잘 맞아요. 지금 과속 방지턱에 넘었는데 이 느낌은 어때요? 방금 한 시속 25km 정도로 방지턱을 넘었는데 사실 저 방지턱이 높이가 좀 높은 곳이기는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승차감이 그냥 딱 정리를 해서 말하자면은 컴팩트하고 편안한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전고가 뭐 전작에 비해서 높아지긴 했지만 동급 중에서 막 엄청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저런 둔턱을 넘었을 때 충격을 흡수했을 때 그 폭이,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되게 흡수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줄렁하고 나서 좀 많이 이렇게 흡수를 해준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방에 몇 개의 방지턱이 더 있네요. 네, 방금도 한 시속 20km로 넘었고 되게 제가 편안해 보였죠. 한 번 더 넘어볼게요. 네. 와, 아니 하체가 매끄럽고, 그러니까 생긴 것 자체는, 그러니까 생김새만 봤을 때는 사람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 되지만 막 그렇게 편안하게 생기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운전대에 타고 스티어링 휠을 직접 돌리면서 엑셀을 밟았을 때의 느낌은 되게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고급스러워요, 하체 감각 자체가. 엔진 출력이 약 147마력에 EV 모드 했을 때 184마력 정도로 알고 있는데 발끝에서 느껴지는 어떤 토크감? 힘 같은 건 어떠세요, 여유는?
사실 제가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전이라서 엑셀링을 좀 과감하게 밟아보진 못했지만 도심 기준. 막히는 도심 기준으로 봤을 때 엑셀링은 그냥 부드럽습니다. 그냥 다른 차량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통의 하이브리드 차들이 막 과격한 그런 세팅보다는 부드럽고 편안하고 컴포트함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혼다 CR-V도 동일해요. 그냥 편안하고 컴포트하고 데일리카로 탔을 때 뭐 하나 거슬리지 않는 그냥 편안합니다. 모난 데가 없다. 네, 모난 데가 없고 그냥 무난함 그 자체입니다. 혹시 이 EV 모드에서 내연기관에서 EV 모드를 전환될 때 어떠세요? 뭐 고주파음이 거슬린다거나 아니면 뭐 엔진 소리가 더 도드라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전환될 그쵸. 때. 방금 엔진으로 구동이 되다가 다시 전기 모터로 주행을 했고 다시 또 엔진으로 개입이 되었는데 그랬죠. 사운드로 들었을 때에는 나 지금 전기 모터가 끊기고 엔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운전자가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인지를 할 수 있는데 거슬리는 수준의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발생이 되진 않고 있어요. 비교적 그 하이브리드 전환은 매끄럽다. 매끄러운 편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진입하고 있는데 네. 아웃사이드 미러 봤을 때 사각지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냥 네. 시내 주행만 했을 때는 이게 사이드 미러가 차체에 비해서 좀 컴팩트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보통의 유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광각 유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쵸. 이 차량은 광각의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집에 있는 거라고 거의 진배 없는 그 정도의 화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방금 코너길을 돌았거든요. 그랬죠. 저는 이제 2차선에서 커브길을 돌고 있었는데 1차선에 포터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각지대가 좀 있습니다. 있어요. 그 방향 지시등 끝부분 이렇게 누르면 네. 오른쪽 편에 사각지대 모니터링하는 카메라 있죠. 네. 한번 네. 켜볼까요? 이게 네. 딱 버튼을 누르면은 이 화면에 들어오는데 네. 화질 자체가 사실 21세기에 출시된 차량이라고는 네.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옛날에 2000년대 하두리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 하두리캠하고 거의 비슷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 후측방 모니터링을 운전석 쪽이 아니고 조수석 쪽만 한다라는 거는 참 실용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바로 보이니까는 좋은데 화질이 약간 화질이 아쉽고 사실 요 정도의 카메라 센서가 달릴 거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애고 차라리 원가를 좀 낮추는 게 맞지 않나라는 차라리 생각이 원가 낮추는 게 낫다. 네,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AWD 4륜구동이라서 차량 가격이 5,800만 원대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정도 가격대면은 선택지가 굉장히 많죠. 그쵸. 5천만 원대 초중반 넘어서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차 제가 알고 있기로 앞쪽은 측면에 이중접합 차음유리고 뒤쪽은 일반 유리거든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근데 사실 저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 유무에 따라서 이 도어 실링의 마감이나 소재에 관해서 이 차폐감이 조금 더 결정을 짓는 역할을 한다 생각하는데요. 그쵸. 현재 지금 한 8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워서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놓은 상태인데요. 요랬을 때 윈드 노이즈가 어느 정도는 들리고 있습니다. 윈드 노이즈가 어느 정도 들리고 있고 뭐 세그먼트에 따라서 뭐 조금 더 좋게 세팅이 된 것도 있긴 하지만 CR-V는 소음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까지 들진 않아요. 그냥 평범해요. 노멀합니다. 이 준준형에 걸맞는 그런 MBH를 가졌다고 할까요? 그럼 기준치에서 떨어지는 거는 아니지만 출중하다라고 보긴 어렵다. 네, 대신 뭐 다른 것들이 출중하니까 요 정도는 뭐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윈드 노이즈 말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도 어떠세요? 타이어 마찰음이나 뭐 기타 다른 소리들? 마침 또 지금 현재 노면 상태가 안 굉장히 좋죠. 고르지 못한 구간을 주행을 하고 있고요. 포트홀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랬을 때 느껴지는 사운드가 커요. 진동은 생각보다 요 준준형 SUV임을 감안하면 되게 부드럽게 흡수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사운드가 이게 윈드 노이즈도 동일하지만 로드 노이즈가 조금은 와일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다시 정리하면 소음은 그냥 기준치 정도, 네. 기준치 정도 평타 정도 치는 것 같고 다만 이 진동 같은 것들은 좀 잘 잡아주는 편인 걸로 네. 그렇게 정리해 볼게요. 네. 차 서스펜션이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식 WC1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코너링 같은 거 해봤을 때 느낌? 뭐 전체적으로 속차가 지금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도 주행하고 계시니까 네. 어떠세요?
전체적인 승차감은 고속도로에서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막히는 구간, 특히 이제 좀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갔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의 이제 하체 감각이 무르면 무를수록 승차감이 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고속으로 쭉 달렸을 때의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잔여 진동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의 영원한 숙제인 거예요. 하체가 무르면은 잔여 진동이 발생하고 하체가 단단하면은 계속 탔을 때 허리가 아프고 네, 그리고 좀 불편하고. 이 중심점을 잡아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자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전자식 서스펜션이나 아니면 뭐 에어서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준준형급의 그런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바라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CR-V는 계속 이제 고속도로로 가는 것보다는 가고서고 막히는 데일리카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좀 한번 해볼까요? 좀 달려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이라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네. 밟아볼게요. 현재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풀악셀 밟아볼게요. 엄청난 이런 가상 사운드가 발생이 되면서 우웅우웅 하는데 이렇게 변속되는 느낌. 이게 참고로 이제 무단 변속기, CVT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다단화 변속기에 비해서는 좀 이런 감성이 좀 덜 하긴 합니다. 덜 한데에도 불구하고 이 클러스터 바늘 자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탁 튕기면서 업시프트, 다운시프트 할 때 그 느낌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실제로는 뭔가 이런 드라마틱한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운전할 때는 이게 클러스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서 같이 운전하면 그래도 뭔가 스포츠 모드에서는 약간은 재밌는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외국의 리뷰들 보면 그 가상 사운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평이 안 좋은데 좀 전에 느낌 어떠셨어요?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네.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게 마이크에 잘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의 자동차 브랜드에서 가상 사운드를 이제 적용을 시킬 때에는 뭐 사운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요거보단 사실 데시벨 정도가 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질적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추세이고 유행인데 요 혼다 CR-V는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자동차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그 엑셀 밟았을 때 그 사운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 가상 사운드가 내 차에서 난다기보다는 뭐 핸드폰에서 난다거나 다른 기기에서 난다라는 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약간 좀 이질감이 있다. 네, 차에서 나는 울고시 나는 그런 소리의 느낌보다는 뭔가 너무 좀 인위적인 느낌들이 더 강조된 것 같다. 인위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자면은 CR-V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면 좀 납득이 갈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납득 못할 수준은 아니다. 네. 그래도 약간의 이질감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했을 때 회생제동을 쓰지 않고 그냥 브레이크를 했을 때 느낌은 어떠세요? 자, 쭉 지금 항속했다가 브레이크 밟아볼게요. 항속했다가 브레이크. 한 번 더 밟아볼게요. 네. 가속했다가 한 번 더 쭉 가속했다가 브레이크 밟았을 때 요 브레이크 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압이 뭔가 출력보다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힘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 회생제동을 따로 제가 세팅을 크게 해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차할 때 쓰는 힘이 출력되는 힘보다 좀 더 크게 느껴져요. 브레이크는 좀 든든한 맛이 있다. 네, 담력도 괜찮고. 네. 회생제동은 3단계로 조절이 되죠. 네. 어떠세요? 담력 같은 것들? 마침 또 제가 회생제동 조절을 3단계 제일 크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이렇게 가속을 쭉 했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면 제동되는 느낌이 뭔가 뭐라 그럴까 크게 제동이 된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이게 모터가 지금 투모터, 듀얼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모터 용량이 크면 클수록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힘도 커지는데요. 그쵸. 얘는 더 할 수 있는데 제 기준에는 더 안 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이 회생제동을 없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잡아주는 압이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안 그래도 브레이크 힘이 출중한 차량에 회생제동까지 너무 세게 넣어
넣어버리면 오히려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모터 출력이라든지 모터 용량이 커서 더 회생제동을 걸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출력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을 해둔 느낌이 듭니다. 뭔가 좀 제어한 느낌, 자제한 느낌? 네. 그래서 파워트레인 자체가 다년간 다져진 이런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도라든지,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본연의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하다는 게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그렇죠. 기본기는 솔직히 뭐 이게 뭐 슈퍼카처럼 이렇게 막 차를 막 잡아 휘고 그런 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상 주행에서만 따지자면은 타 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기본기는 좀 상위 클래스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방에 코너가 조금 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속도를 좀 높일 수가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또 한번 차량 테스트 해볼까요? 네, 안전을 위해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안전을 위해서. 네, 안전을 위해서. 왜냐면 서스펜션 댐핑이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네. 가보겠습니다. 시속 70km입니다. 이 코너가 굉장히 선의 각도가 되게 큰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랬을 때, 오, 야, 아니 이 차는 컴포트 하나체에서 이렇게 선의 능력을 할 때도 이렇게 안정적인 거죠? 이게 지금 전륜 기반의 AWD거든요, 4륜구동. 그렇죠. 근데 보통의 전륜 기반의 AWD들은 약간의 언더스테어를 포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아예 없진 않은데 그런 느낌이 덜하고, 특히나 이 노면의 접지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뭔가 좀 오바를 하자면은 이거 뭔가 약간 얘 독일에서 온 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특히 독일 차들이 이 노면의 추동성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만들잖아요, 차를. 그렇죠. 근데 이 혼다 CR-V도 독일 차까지는 아닌데 그 스멜이 조금 한 꼬집 들어가 있다, 이 정도입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네요. 하체가 부드러우면서도 코너에서는 날렵하고 단단하게 잡아줘서 결과적으로 운전을 했을 때 운전자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느껴져요. 신기하네요. 연비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차 공인연비가 14km, 복합 기준으로 14km에 도심에서는 14.6, 고속도로에서는 11.4km거든요. 13.4? 네. 체감했을 때 연비 지금 풍시카님은 보고 계신데,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현재 저는 막히는 길보다는 고속도로 위주를 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는 막히는 길에서 최강의 연비가 나오는데, 고속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공인 연비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트릭 컴퓨터 상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인 주행 있잖아요. 우리가 네. 뭐 데일카로 탔을 때 막히는 길도 가고 고속도로도 가고 그랬을 때 연비가 20km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은 정말 연비에 천상계이지 솔직히 말해서 좀 오막 못하자면은 뭔가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는 차량이 바로 이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홍시카님하고 혼다 CR-V 하이브리드 재미있게 타봤는데, 일본 차를 처음 타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사실 이 일본의 기술의 정점은 하이브리드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이게 듀얼 모터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말 준수한 연비에 한번 놀랐고요. 네. 또 컴포트하고 편안한 이런 승차감이라든지 주행 성능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네.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홍시카님 오늘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 주니TV에 한번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